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는 데모 찰스테디의 백문이 불여일 데모 찰스테디입니다. 오늘은 에즈파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웹앱 중에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저의 웹앱의 베이스먼트가 되는 이 웹앱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되는 풀 매니지 서비스고요. 특별한 수고스름이라든가 노력 없이 고가형성, 고운영성을 함께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클라우드 팟 서비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사용자들은 단지 이제 적절한 가격대의 가격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저 포탈에는 수많은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저 웹앱에도 이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저 웹앱에 ASP.NET을 얹은 것도 있고요. 에저 웹앱에다가 PHP 얹은 것도 있고요. 혹은 에저 웹앱에다가 PHP 얹어서 자바를 얹고 DB를 얹고 워드프레스 도구까지 잘 말아둬가지고 클릭 몇 번만으로 워드프레스 하나를 뚝딱 만들어보는 그런 템플릿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웹앱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웹사이트 저작 도구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하나 뚝딱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워드프레스는 2003년경에 시작됐다고 하고요. 세계 최대의 설치형 블로그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와 같이 구독형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저작 도구라든가 블로그 도구들이 있지만은 이제 설치형으로는 워드프레스가 가장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형 웹 저작 도구의 끝판왕인 워드프레스를 에저의 웹앱 템플릿 기반으로 한번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모로 좀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거긴 하지만요. 실제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에저 웹앱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가지고 웹앱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시는 엣지 브라우저로 한번 붙어보시도록 하고요. portal.edge.com으로 붙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봅니다. 로그인하고 난 뒤에 해당 계정으로 처음에 에저에다가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항상 create resource에서 접근하면 되겠죠. create resource 접근하시고 검색을 워드프레스로 검색해 봅니다. 워드프레스 검색하게 되면 해당 이 워드프레스 웹앱 기반의 워드프레스 템플릿이 존재하고요. create 워드프레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웹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웹 URL을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주소 호스트 명점 에저 웹사이트 .net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고요. 저는 일단 하하YSH 01번 방에 웹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서브 스크립션 지정해 주시고요. 리소스 그룹도 저는 하하YSH 01번 방에 RG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앱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정보는 설정이 끝이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MySQL 베이스에 에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인앱 안에 MySQL을 구성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MySQL 인앱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 템플릿이긴 하지만 얘도 웹앱입니다. 웹앱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파스 기반 서비스는 자기가 돌아가는 판, 바로 앱 서비스 플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앱 서비스 플랜이나 앱 서비스 인바이먼트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본 값으로 이름이 네이밍되어 있긴 하지만 왠지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앱 서비스 플랜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새로 똑같이 네이밍 컨벤션에 따라서 01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로케이션 저는 east-west 2로 하겠습니다. 물론 로컬 우리 레이턴시를 위해서라도 한국 중부나 한국 남부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웹앱이 구동하기 위한 웹 서비스 플랜에 대한 프라이싱 티어로 예를 들면 개발을 하기 위한 티어, 그 다음에 프로덕션용, 그 다음에 격리된 아이솔레이티드 옵션들인데 기본 값인 S1 정도를 선택하게 되면 워드프레스를 구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기본 값이었죠. 그죠? S1이 오케이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워드프레스가 돌아가면서 각종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정보를 수집해주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인데요. 별다른 선택 없이 기본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웹앱 기반의 워드프레스 템플릿으로 워드프레스 사이트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고요. 자, 워드프레스를 조금 지나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 확인을 위해서 우리 리소스 그룹으로 접근 한번 해봅니다. 리소스 그룹에다가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하하YSH 01RG라는 리소스 그룹에 워드프레스 템플릿 만들어진 웹앱 기반의 워드프레스 웹앱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이러면 좀 더 워드프레스가 티가 나는 걸 만들었으면 좀 더 아름다웠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제 이 워드프레스 웹앱일 그 서비스하고는 앱서비스 플랜 한 개와, 그리고 뭐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수집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실제 워드프레스 웹앱을 담고 있는 웹앱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웹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워드프레스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웹앱은 웹앱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URL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URL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만든 웹앱 템플릿을 URL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고요. 클립보드에 카피하고, 그리고 접속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웹앱은 그냥 빈 웹앱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는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통해서 이 웹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웹앱에 발려져 있는 워드프레스 템플릿은 오른쪽에 보시면 external repository 프로젝트에서 실제 GitHub에 있는 워드프레스 코드를 베이스로 템플릿이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웹앱을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이 GitHub에 있는 코드를 베이스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구성이 되고요. 자,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초기 설정 전 단계까지 템플릿이 다 구성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을 봤다는 건 뭐예요? 가상머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아파치 구성하고, MySQL 구성하고, 워드프레스 설치한 것까지의 상태인 거죠. 이 긴 억급의 작업들이 웹앱 워드프레스 기반의 웹앱 템플릿 한 개 가지고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했을 때 초기 설정인 뭐 예를 들면 언어 설정부터 설정하도록 하고요. 언어 설정을 들어가 보게 되면 한국어로, 저는 한국인이니까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 필요한 정보 뭐 하야시의 블로그라고 하고, 사용자명은 일단 로그인할 때 쓰는 계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복잡한 암호도 되긴 하겠지만 골뱅이 패스워드로 좀 복잡도를 만족하지만 조금 외우기 쉬운 이런 패스워드로 취약하더라고요. 좀 취약한 암호를 한다면은 취약한 암호 사용을 통해서 조금 약한 수준의 암호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까지 설정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설치하게 하면 일단은 웹앱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프레스 템플릿의 설치까지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 워드프레스를 뭐 초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타이틀 구성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하고 난 뒤 작업들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암호는 금방 우리가 구성했던 그 계정으로 로그인할 거고요. 사이트에서 관리화면에서 붙어서 글이라든가 뭐 미디어, 그 다음 페이지, 뭐 댓글, 그 워드프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뭐 테마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2단계까지가 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웹앱 템플릿을 가지고 워드프레스 템플릿 가지고 하나 뚝딱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했다면 하야시 블로그 안에 사이트 방문을 통해서 뭐 현재는 뭐 특별한 건 없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테마도 구성하고 타이틀도 구성하고 구독형이 아니라 설치형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현재는 이 그 구독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구독형 블로그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개발 관점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개발 관점의 접근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 설치형 워드프레스 템플릿은 바로 우리가 파스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접근이 열려있는 서비스가 파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현재는 이 웹앱 워드프레스가 돌아가고 있는 웹앱이 현재 이 경로의 GitHub 경로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경로의 GitHub를 제로콜에 클론을 따거나 포크를 따서 그 경로를 바라보고 이 웹앱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해당 GitHub의 내 리파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내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편집하고 구성해서 그걸로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드프레스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뭐 설치형 블로그라서 사실 코드랩에서 건들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관점이 무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개발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 그것도 아마 워드프레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둘러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는 이제 운영 환경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의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높은 어떤 고사양의 옵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언제든지 운영 환경으로 전환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능들, 뭐 디플로이먼트 슬롯이라든가 혹은 뭐 오토 스케일, 그 다음에 커스텀 도메인 등등,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등등의 작업들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옵션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비록 지금 현재는 테스트나 혹은 데모나 혹은 단순하게 뭐 스테이징 단계의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다. 아마 파스 기반 서비스들의 주요 특징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접근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창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파스 기반 서비스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워드프레스 템플릿 기반의 웹앱을 하나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